안녕하십니까. 투영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페드가 단기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그 팽배한 가운데 주요 기준금리들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돼서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S&P 500 지수가 최고점 대비 연초 이하의 약 4% 정도 하락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0% 공식적인 의미에서 커렉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 판단 미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고요.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폭과 대시 저점 매수라는 전략을 고수를 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비추어 보아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목표 기간이 1년이나 2년 또는 단기로 설정하신 분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그리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연초 이후에 가치주 투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된 ETF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분산 투자를 고려하라는 의미입니다. 분산 투자는 주식과 채권, 비트코인, 커머더티와 같은 자산감 분산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관계처럼 스타일 분산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어적인 업종, 경기 민감 업종과 같은 업종별 분산 투자, 그리고 유럽이나 신흥시장, 일본 선진국 시장 이런 지역별 분산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산 투자가 갖는 의미처럼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을 때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큰 폭의 수익률을 얻겠다 이런 기대감들은 잠시 접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을 많이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변동성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적절한 투자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별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종별 분산 투자는 제가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상품을 통해서 상품이 이제 마무리되면 업종별 분산 투자는 월별로 제가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지역별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함에 따라서 일찍이 또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서학개미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스타일 분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가별 노출도를 리밸런싱 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일변도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 특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시장의 편입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올해 1월 12일에 실시한 골드만삭스의 설문조사에 눈을 띄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사는 매년 자사의 고객들,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인데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례 글로벌
주식 투자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1월 12일 날 개최를 했는데요. 주 대상 고객들은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고요. 올해로 30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고객들, 이번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가장 유명한 투자 지역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이 36%로 가장 높았고, 역시 미국이 두 번째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금리 상승에 따른 안전 도피처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올해 유로 경제가 미국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로는 3.9에서 4.3을 예상한 반면에 미국은 3.6에서 4.2, 상단과 하단 모두 유로존이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올해 유럽의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를 하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긴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유로존의 올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3에서 2.9 상당히 낮죠. 근데 미국은 4.8에서 5.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는 거의 2배 이상 높은데요. 이와 같이 유로존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적고, 그에 따라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마지막 이유로는 미국 시장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해서 유럽 시장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금리 상승에 노출되어 왔고 2년간 이제 최근에 어닝스 갭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행 PER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유럽 주가 지수의 선행 PER인데요. 최근에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1개월간 유로존 주식시장이 S&P 500 지수를 앞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DR 유로스탁스 50 ETF 티커 페즈는 수익률이 최근 1개월간 4.0%입니다. S&P 500 지수는 0.9%, 나스닥은 마이너스 4%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 주식시장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유로존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지역만을 고수할 경우에 자칫 미국을 제외하면서 유로존을 선택할 경우에 변동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일 지역의 변동성을 회피하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해외 주식시장에 편입된 ETF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미 편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상품 개요만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상품은 ACWI, 즉 iShares MSCI ACWI ETF입니다. ACWI는 All Country World Index입니다. 모든 세계 주식시장을 포함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미국이 가장 높은 61%,
그리고 다른 지역이 39%, 해외가 39%로 구성된 이런 상품입니다. 미국 비중이 높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을 모두 편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은 그런 상품입니다. 최근 1개월간 HWI의 그 수익률은 그 3.4%였죠. 아닙니다. 1.75%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나 S&P 500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ACWX인데요. ACWI가 미국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미국 이외의 분산 투자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나는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ACWX를 고려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CWS는 HWI에서 미국 주식시장을 뺀 겁니다. 이 HWX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장을 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3.45%입니다. 미국이나 HWI나 나스닥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13년간 스파이가 HWX를 10번이나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시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품들 외에 두 가지 ETF를 더 고려할 만합니다. 첫 번째로는 뱅가드 푸시 디벨롭드 마켓 ETF인 VEA와 iShares Core MSCI EAFE ETF인 IEF가 이제 이것입니다. 이 상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운용 보수는 한 자릿수 미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호가 스프레드도 0.02% 이하이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벤치마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적 오차를 보면은 IEFE가 훨씬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VA가 벤치마크를 충실히 따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펀드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별 비중입니다. VA는 FTSE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편입을 해서 VA 지수에 한국이 4.9% 편입된 반면에 IEF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MSCI가 이제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북미 시장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수익률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IEFE 같은 경우는 3.1%를 보이고 있는데 VA는 1.75, 1.7%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미국이나 나스닥 시장은 S&P 500이나 나스닥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대한 주식 비중을 고려를 할 경우에 분산 투자가 효과적이다. 그리고 미국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도 분산 투자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산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 수익률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ETF를 선택하든지 간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과 같은 해외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이외의 지역도 다변화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년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본격적인 그 긴축 정책 실시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 변동성이 그 높을 것으로 그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과도한 의존도를 한 번쯤은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상품들을 자세히 한번 더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에 그 반영을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을 그런 그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그 지루한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1월 초 이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매월 여러분들께 그 ETF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이나 아마 다음 달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조만간 그 마무리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그 전략과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도 그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